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에듀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담당하게 된 한민우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페셜 에듀가 특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로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과목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과목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스페셜 에듀의 그 주 목적이 짧은 시간에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적은 자료를 가지고 빨리 합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셜 에듀 책, 그림책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문제집도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 이런 의미였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특강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되도록 이제 특강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 되도록 그런 취지하에 출발이 된 겁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에 대한 평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을 저는 강의를 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 지금 20년째 지금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을 갖고 출제가 이렇게 된다, 저는 방향은 확실히 잡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하고 우리 과목에 대한 이해를 조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금 소개를 하면서 조금 겁도 나고 그런 말씀도 드릴 거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다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고, 저는 이제 한민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과목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로 했는데, 시험에서는요, 정식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연한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시험을 지금 대비하니까요, 우리 쪽에서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잠깐 현재까지 진행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3회를 대비하죠. 그럼 지금 현재 1회에서부터 32회 때까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15회를 두 번 쳤기 때문에 15회 추가 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합격자 수는 지금 최종적으로 49만 3천 명 정도, 이 정도가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11만 개 정도가 현재 존재합니다. 이 중에 이 11만 개 정도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 사무소로 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약 한 10만 5천 명?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법인이 중개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이 약 한 2천 개 정도? 2천 개가 채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중개인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 중개인이란 분이 약 한 3천 명 정도 현재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이 없는데 예전에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천 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2회 결과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32회는 지금 시험 접수 인원이 순수하게 27만 명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언론의 통계를 보면 30만이 넘었니 40만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중복 인원을 1차 출원 인원, 2차 출원 인원 이걸 합친 거 그냥. 근데 중복 인원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 2차 중복 인원을 뺐을 때 27만 명 정도가 지금 출원했고요. 이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최근 시험은 20만을 넘기고 있는데 시험 출원 인원이 지금 현재 27만 명이었어요. 32회 때가. 굉장히 많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만 이 중에 1차만 지금 응시하신 분이, 출원하신 분이 12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 2차 동차생이 있겠죠, 또. 내가 1, 2차를 같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13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만 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31회 때 합격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출원인이 2만 3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합 약 한 27만 명 정도가 출원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들을 합쳐가지고 뭐 40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차만 지금 12만 명이 응시를 하겠다. 1차만 출원하신 분이 지금 12만 명인데 이 중에 이제 약 1차를 지금 응시하신 분은 최종적으로 요거 1, 2차 동차생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25만 중에 이 중에 18만 6천 명. 그러니까 18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1차를 응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4만 명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은 약 21%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차는 32회 때도 뭐 예년과 비슷하게 21%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1, 2차를 동시에 이제 출원한 13만 명이었고 2차만 보겠다 하신 분이 이제 2만 3천 명이니까 약 15만 3천 명 중에 9만 2천 명 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시하신 분이 9만 2천 명이죠. 그러니까 15만 명이 지금 2차를 보겠다. 이렇게 지금 원서를 내놨다가 실제로 들어가는 인원은 이제 약 9만 2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합격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이제 최종 합격이죠. 그럼 최종 합격이 지금 현재 2만 7천 명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9만 2천 명 중에 2만 7천 명 정도가 합격했기 때문에 29%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2회 결과는 이렇게 지금 현재 오픈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동차와 2차만 보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1, 2차 동차에 합격하신 분이 있고 2차만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2만 7천 명 중에 이 중에 이제 프로테이지로 배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 44대 56이에요. 그러니까 45%가 1, 2차 동차생. 그 다음에 이제 2차만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56%.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만 보신 분이 56% 정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만 7천 명 중에 45%, 55%. 요 정도가 지금 현재 합격생. 이건 통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차만 보신 분하고 1차, 이제 1, 2차 동차생들. 이거 합격 인원 대비를 해보면요. 통상 5.5 대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 대 5.5 정도. 요 정도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 2차만 응시한 분들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 2차만 보신 분들의 합격률이 지금 현재 2만 3천 명이 지금 현재 시험을 보겠다고 출원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이제 2만 3천 명 중에 최종 합격을 지금 2차만 보신 분들이 1만 5천 명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44대 56이었잖아요. 그럼 1만 5천 명이 여기 56%에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이제 만 한 2천 명 정도가 1, 2차 동차생이었습니다. 그러면 2만 3천 명, 2차만 보신 분이 2만 3천 명이었는데 2만 3천 명 중에 약 1만 5천 명이 합격했으니까 합격률은 2차만 합격률이 지금 65%였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 그 31회 때는 2차만 하신 분들이 몇 프로 정도 합격했냐면 약 80% 합격했어요. 31회 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합격했죠.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는 어땠냐면 아주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회 때는 채 45% 정도. 그러니까 50%가 안 됐어요. 2차만 보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불합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들으시려는 분, 이런 분들 이제 2차만 하신다. 그러면 지금 합격률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2차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아무래도 2차만 하신 분들이 1차를 합격하면서 내가 1차도 합격했는데 2차는 뭐 이까이것. 더군다나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셨던 거죠. 그래갖고 2차 합격률이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2차생들의 합격률이. 그래서 65%입니다. 의외로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 안 돼 있을 때는 사실 2차만 하신 분들 합격률이 80%가 통상 넘었거든요. 거의 합격을 다 했는데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무료 강의도 워낙 많이 지금 배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듯이 우리 다 시험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전력 질주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의 결과는 현재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험의 과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소개하는데 이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 대해서 1차 시험 있지 않습니까? 1차 시험은 주로 이제 소양 과목이죠. 그러니까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이제 두 과목이 소양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과목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죠. 그래서 2차 과목은 그야말로 실무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2차 과목에 우리 과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실무고, 그다음 부동산 공법이 돼 있죠. 그리고 공시세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은 세 과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40문제씩 이제 120문제 이렇게 이제 2차 과목을 세 과목을 보는데 공부는 네 과목으로 하죠. 공시법하고 세법이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과목을 하나로 같이 보고 있죠. 그럼 우리 과목은 지금 40문제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법적 색채를 띤 6개 법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 해서 이제 40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공시법은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대응 법률, 이른바 지적법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법으로 공시법이 구성돼서 24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법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 관련,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이제 16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여기는 40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과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목 시간에 들으실 거고요. 이제 우리 과목이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냐면, 지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에 보고 있죠? 같은 날에.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데, 1차 시험을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부동산학 개론 40문제, 민법, 민사특별법 요것도 40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80문제지 않습니까? 이 80문제를 논스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으로 보게 돼요. 그래갖고 시험이 1차 시험에 지금 우리가 9시까지 입시를 하거든요. 9시까지 입시를 하고 9시 반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9시까지 입시를 하고 시작은 9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80문제면 원래 80분을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 성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장년층이 시험을 많이 봐왔죠. 그러다 보니까 80문제를 80분을 딱 주다 보니까 문제를 70번 정도 풀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풀고 답안지를 내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10분씩을 과목당 다 더 줬어요. 그래갖고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돼요. 100분 동안. 그럼 1시간 40분이죠. 그럼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40분에 시작하면 시험이 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9시 40분에 시작해갖고 11시 50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일단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100분을 맞나요? 11시 10분이죠. 11시 10분. 10분에 끝나게 되죠.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보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서. 자, 그래서 9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11시 10분에 이렇게 1차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100분을 농수동으로 이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1시간 50분 동안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50분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1시에 시작이라는 얘기죠, 2차 시험은. 그래갖고 이제 2차 시험이 원래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0문제 이걸 논스톱으로 왔었어요. 그래갖고 120문제를 150분 동안 논스톱으로 봅니다. 그럼 150분 동안 논스톱은 이거 2시간 몇이에요? 150분이면 2시간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 현상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과목을 쪼갰죠. 그래갖고 이제 2차 시험은 두 개로 이제 나눠서 2차 1교시죠. 그 다음에 2차 2교시.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갖고 2차 1교시는 지금 현재 1시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13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1시에 시작해서 1시간 40분 동안 논술을 보죠. 그러면 몇 시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2시 40분. 그래서 2시 4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4시 40분에 일단 이제 2차 시험이 또 1교시가 끝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4시 40분, 2시 40분에 일단 오후 2시 40분에 2차 1교시가 끝나고 50분 휴식을 갖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후 3시 30분이죠. 그러니까 15시 30분. 이때서부터 이제 다시 5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공시세법을. 그래가지고 4시 20분에 이제 16시 20분에 시험이 일단 최종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여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루 종일 보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 출제 유형은 모두 선택형으로 나간다는 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지금 당일 1, 2차 시험은 다 동시에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험을 이렇게 당일에 같은 날에 1, 2차를 다 보니까 만약에 1차를 내가 과락 맞지 않고 만약에 불합격했다. 1차를 불합격했어요. 그럼 불합격하게 되면 이때는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는 반드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1차에 내가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시험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그래서 1차에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은 다음 회 시험이 안 와요.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다음 회 시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는 두 번 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 합격자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잘 아십니다. 과락이라는 거 따지죠. 과락. 그래서 매 과목 이제 과락이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40점 미만이 과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 과목 1차 시험이에요.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1차 시험을 합격합니다.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절대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거든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죠.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전 과목 평균, 2차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한 방식이 이제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공이 지금 절대평가 방식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인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면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럼 상대평가를 하더라도요.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2차만 상대평가하는 거지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이건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뽑는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때 상대평가할 때는 매 과목 2차에서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에 달할 때까지 이제 선발해야 됩니다. 요것이 상대평가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합격 인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33회를 대비하면서 조금 이제 겁을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은 데이터를 지금 보게 되면 그 지금 32회 시험이 10월 30일 날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33회는 지금 현재 10월 29일 이때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험일이 지금 현재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지금 32회 시험은 2차 원서를 제출하신 분이 15만 명이었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9만 2천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응시율은 그러면 15만 명 중에 9만 2천 명 들어갔으니까 약 응시율은 6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서 내신 분하고 시험장에 실제 이렇게 들어간 인원들 요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6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 내신 분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이 중에 이제 요 응시 인원 대비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합격률을 따지는데 우리가 합격률을 따질 때는요 1차는 거의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2차만 갖고 항상 따져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2차를 합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2차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약 2만 7천 명 정도가 합격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2회 때 이렇게 합격했고 합격률은 이제 29%였어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그 28회 때 지금 31%가 합격했죠. 높죠,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 30회 때도 36.6%가 합격했고 32회 때도 29%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 29회 21%, 그다음에 31회 22%. 짐작되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낙담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33회를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33회 때 지금 홀수회에서 합격률이 훅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짝수회는 상당히 높죠, 다. 이렇게 높은데 여기 30회 때가 역대급이었죠. 참고로요. 역대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회가 1회였거든요. 1회? 1회가 약 39% 정도 합격했어요. 1회 때.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 합격률이 높은 회가 바로 30회였습니다. 그죠? 근데 인원수 대비는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됐고요. 이게 홀수를 대비하는 홀수는 통상적으로 20대 초반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번 시험 홀수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력을 충분히 쌓고 이제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그죠? 그럴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여기서 또 역시 한 29% 내지 30%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험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나머지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으로 시도의사예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험 시행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래 시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원칙적인 시행기관이 시도의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원래 자격시험이 출발을 할 때는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이 지금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죠. 그렇듯이 일정 소양만 갖추면 주는 걸로 이렇게 원래 출발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고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저도 뭐 자격시험을 공부를 하고 땄지만 저는 아주 쉬울 때 땄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차가 누적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데 한 가지 또 안도가 되는 게 그거예요. 시험 회차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기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가 지금 33회분이 쌓여 있죠. 시험은 33회를 대비하고 있지만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봤으니까. 그러니까 33회분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 기출에서 있잖아요. 기출에서 거의 약 70%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0%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안도가 되는 게 문제가 아주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틀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거죠. 찍는 건데 기출이 누적되다 보니까 출제 예상이 어디서 나온다는 게 짐작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험에 최적화된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셜리가 출발하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다 보고 시험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최적화된 강의를 여러분한테 하겠다. 이런 취지에 출발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단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도지사가 이렇게 이제 시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시도별로 시험 시행하면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순위의 균형 유지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의적으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뭐 참고로요, 제 기억에 1회서부터 11회 때까지가 그때 당시 건교부에서 했어요. 시험을 직접 시행했죠. 그랬다가 12회 때부터 15회 때까지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죠, 이게. 그랬다가 15회 때 이제 물을 일으켰어요. 난이도 적용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 바람에 15회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이게 15회 추가 시험이에요. 15회 추가서부터 18회 때까지가 이제 토지공사 있죠. 지금 한국토지특공사, LH공사. 일로 넘어갔어요, 시험이. 그랬다가 다시 19회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은 결국 위탁시행처라는 얘기죠. 주관처가 아니고.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요 응시결격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이자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볼 자격이 없다. 그 자가 바로 공인인증사 자격 출산했잖아요. 그럼 3년간 응시 못 합니다.
자기 취소를 당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부정의의자잖아요. 시험 부정의의자는 5년간이나 응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컨닝하다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게 되면 감독관이 2명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뒤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부정의의로 적발이 되면 안 되겠죠. 5년 동안이나 응시자격을 중지시켜요. 물론 시험장에 가면요, 남의 시험지 볼 시간도 없어요. 내 시험지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전과 사실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이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일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년 1회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1회 시험이 1985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33회를 지금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2022년 시험이에요, 지금. 33회가. 그럼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7년인데 이게 회차가 지금 37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95, 97, 99 시험. 그러니까 이제 7, 8, 9회였는데 이때는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2년에 한 번 치르면서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현재 그렇게 돼 있죠. 뭐 상대평가회가 지금 슬슬 나오다가 쏙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현재 상대평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년 1회 시행함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에 대한 사항인데,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합격자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한 달 뒤에 나와요. 그러면 뭐, 우리 33회는 지금 10월 29일 날, 이때는 지금 볼 걸로, 예고를 했고요. 그 10월 29일 날 보고 11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하겠죠. 이때쯤. 그러면 이제 이때로부터 한 달 내 자격증 되게 됐어요. 한 달. 그래서 이건 시도의사가 교부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도 시도의사예요. 정확하게는 누가 주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8월 달에 응시 원서를 내잖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내 주민등록지 주소를 써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써내는데 원서 접수할 때 냈던 그 주민등록지 주소 있죠. 여기 그 원서 접수할 때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럼 접수할 때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교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주소가 바뀌었다. 그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그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도청, 시청을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찾아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주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11월 말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면 12월 초쯤, 그러니까 12월 여유 있게 10일 정도면 내 구청, 살고 있는 구청이나 군청으로 와 있을 거예요, 자격증이. 거기가 찾아가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뭐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정규 커리가 시작되면서 우리 커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과목의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과목이 공인인사 법령 및 중개실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정식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등한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트로 나누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공인인사 법령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개실무가 있는데, 이 중개실무는 다시 일반적 중개실무와 개별적 중개실무로 나눠져요. 그럼 일반적 중개실무란 그겁니다. 우리가 손님하고 일단 상담을 하고 물건을 접수하고 물건을 알아야 팔 수 있죠. 그러면 조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러면 계약서 써야 되고 확인 설명서라는 것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일반적 중개실무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는 우리가 중개 업무 활동을 하면서 알아야 될 개별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엮어서 이제 경매, 이런 걸 엮어서 개별적 중개실무다 해갖고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공인인증서 우리 법령 체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공인사 법령은 이제 법이라는 게 항상 총칙이 있죠. 전체를 통틀어는. 그러니까 이제 총칙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개대상물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시험제도 알아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땄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를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록이죠.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 업무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무소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옮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라면 내가 지점을 두고 싶은데 이게 지점을 분사무소로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게 직원을 고용해야 되겠어요. 소공사 중개보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속공사나 중개보존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쉬고 싶을 땐 휴업 어떻게 하는지. 중개사무소는 인장, 도장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쭉 묶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으로부터 물건을 접수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요. 물건을 그럼 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업무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확인 설명,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 뭐 확인 설명 내용,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서 쓸 때 우리 법이 요런 사항은 넣어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이 됐으면 보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위법을 했어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을. 그래서 공사법을 위반하면 제재에 관한 사항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재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개업공사의 단체죠. 협회라는 것도 이제 우리 쪽에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라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이런 제도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위반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령 파트예요. 요게. 그래서 이 법령은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쉽게 이해하고 이제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이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가 주 골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법령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거래가 신고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규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엮어서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그 제도가 바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제도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외국인 취득 특례가 있어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를 이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나머지 이제 이걸 시스템 운영하는 구축에 대한 부분과 이제 포상금제도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주로 이제 구성 내용이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과 절차,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 쓰는 요령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구성되고 있고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신고 의무가 딱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 의무라든가 허가 의무가 있는데 이 허가 의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지도라든가 그 허가 대상 계약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밖에 요 허가를 받았으면 그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용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드렸듯이 이걸 위반했을 때 신고를 하면 이제 포상금을 어떻게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정보 측의 구축에 관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주로 이제 공법적 색채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 실무가 있는데 사실은 실무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실무는 사실상 뭐 진짜 실무적인 문제는 잘 안 내요. 시험에서. 애매하니까. 잘못하면 이거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는 주로 이제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 나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 중개 실무 쪽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갖고 일반적 중개 실무 쪽을 자제를 하고 개별적 중개 실무가 법으로 돼 있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주로 많이 내요. 그럼 일반적 중개 실무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업무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우리 법령과 다른 과목, 세법적인 지식, 궁시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 민법적 지식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실무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 중개 실무는 이제 의뢰를 받아요. 그럼 물건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가? 이런 조사 확인 방법론을 여기서 공부해요. 조사 확인 방법론을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민법 시간을 공부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 분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쪽에 다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등회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을 엮어서 같이 공부해요. 또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공부하는데 이 농지법적인 지식도 이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농지가 또 많으니까 이에 대한 규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 확인이 마쳤고 이제 확인 설명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 작성 방법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죠. 중개 활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 요령.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자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자계약 제도를 여기서 또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요게 일반적 중개 실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럼 개별적 중개 실무는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알아야 될 소양 같은 법들이 있어요. 이 법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주로 이 내용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 이것을 부동산 실명법이라 하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시법을 공부하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우리가 다시 다루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우리 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과 이 경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매 대리인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현재 시험에서 출제하는 부분은 이쪽을 실무 쪽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이쪽이 출제하고 원래 이쪽도 출제를 잘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근데 요즘 최근에는 좀 뜸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실무가 구성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쉽게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특히 전년도에 공부를 했었거나 2차만 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목차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게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숫보기 교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뭐가 있었지? 실무 쪽은 뭐가 있었지? 이렇게 목차를 떠올려 보는 것도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특강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출제 비중하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잠깐 보는데 지금 현재 요 출제 비중은요.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쪽이 약 70%예요. 그럼 여기서 28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문제수로 한수라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중개실무 쪽이 각각 15%예요. 그러니까 6개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늘어나갖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5% 돼 있고요. 중개 실무 쪽도 이제 20% 정도였는데 줄어가지고 이제 15% 정도로 줄어드니까 문제수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12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요. 이쪽은 쉽게 맞춰버려요. 공사 법령 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여기서는 거의 맞춥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2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서 약 한 2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24개 맞추면 우리 60점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과목은요, 절대 60점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과목은
이제 2차 과목 중에 이제 통상적으로 공법하고 공시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공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들의 점수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과목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요 60점을 맞아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목 이제 더 득점을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20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24개를 맞추고 법령 쪽에 24개 정도 맞춥니다. 그러면 80점 맞으려면 32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32개 맞추려면 8개 정도를 더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플러스 8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8개를 12개 중에서 8개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고, 저도 올해 지금 강의 스케줄을 잡으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이쪽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공사 법률 쪽은 대충 맞추는데 이쪽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내가 공략을 하느냐,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을 고득점 해버리면요, 2차는 무난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무난하게 통과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최종적으로 지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집중적으로 이제 특강을 하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맞출 수 있게 우리는 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60점 정도로 맞을 수 있게 무조건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 유형이 지금 현재 박스형 문제, 이 32회 때는 무려 박스형이 16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구석형 문제, 그러니까 틀려라고 작정하는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매회 꼭 한 문제씩 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지금 현재 대여섯 컷을 꼭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득점하기가 일단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합격자들은 대다수 이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 합격하는데, 최근에 지금 중개사법을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갖고 75점 이상을 이제 통상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80점 이상 다 득점했죠. 우리 과목은 잘못하면 100점도 맞아요. 그래서 100점 맞는 분들 꽤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00점 맞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출제 비중과 출제 영향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수업을 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임제인데, 뭐 일반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이 얘기가 다 쉽게 와 닿는데,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과목을 지금 공략을 할 때는 일단 이제 요건 공통사항인데, 강의는 무조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론 강의 한 번, 문제풀이 강의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완되는 내용은 이제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건데, 강의를 되도록이면 이제 반복하여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반복하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기 시험에 대비하는 거라 반복이 왕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인지라 암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 취약하지만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왕도가 반복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론 한 번, 문제풀이 한 번,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상당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주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거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계속 지금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달 진행해, 매달. 그래갖고 이제 문제에 대한 부족함은 없게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지금 각 과목으로 매달 보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모의고사가 철저히 우리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응용된 문제들을 연습할 거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시험 포커스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게 문제가 낯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고, 이거 한민호가 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제 저는 그런 소리를 솔직히 제 PR을 하자면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온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별명이 이 시험 타겟에 맞추는 데는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다. 이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는 선생이니까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이다 보니까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점은 넘기면 되는 거죠. 그죠?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2차에서는 무조건 중개사법이죠. 뭐 나는 특이하게 공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 공시세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과목을 육성하는데 2차는 당연히 중개사법이고, 이제 1차에서가 문제인데,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또는 이제 공부함에 따라 나한테 맞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든 부동산학 개론이든 이제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 과목을 이제 1차 하나, 2차 하나 이렇게 육성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그걸 득점을 함으로써 다른 과목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과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전략 파트를 육성할 필요도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우리 과목은 전반적으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공법에 예를 들면 공법이 지금 6개 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꼭 득점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트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시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죠. 거의 다 맞춰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잔소리처럼 이제 자주 말씀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 방법을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GPR이죠? 이거는. 그래서 조금 낯뜨겁긴 한데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하는 건데, 그동안 지금 제 나름대로의 평가,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의 평가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제 수업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법일인지라 우리 과목이 비교적 쉽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저는 이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위주의, 그러나 이제 우리 과목이 고득점 해야 되니까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항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러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암기표는 여러분들 별도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보시면서 이제 반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표 이제 나갈 거고요. 근데 중요 암기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저를 평가했을 때 가장 이제 저희가 자신 있는 게 문제 해결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장에서 문제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스킬이 조금 좌우돼요. 스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걸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일종의 스킬이 작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무를 해본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외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실무를 이제 해본 선생이기 때문에 이 수업하면서 실무를 가끔가다 이제 곁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지장이 없게 그런 식으로 이제 실무에 나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 과목이라도 즐거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을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내용도 전달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합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이제 확실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차만 넘어오셔라. 2차는 한민호가 책임진다. 중개사법이 버티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1차예요. 그러니까 1차만 꼭 넘어오세요. 예.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